네, 안녕하세요. 단덕입니다. 오늘은 코덱스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코딩 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코덱스 사용법뿐만 아니라 코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좀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서 실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코덱스에 대해서 강의를 찍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분들이 러버블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러버블을 사용할 때 이게 크레딧 소모가 굉장히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뭐 버튼 하나를 바꾸려 그래도 1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추천하는 게 그러면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은 커서로 넘어가세요. 라는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러버블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비개발자 분들이라서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이 로컬 개발 환경에서 뭔가를 작업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러닝 커브가 너무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 개발 환경 설정이라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러버블에다가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되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코덱스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코덱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코덱스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용자가 만질 게 많지 않고요. 자연어로 채팅을 입력을 하면 코덱스가 코드를 읽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좀 더 잘 돌아가는 코드를 결과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코드 구현 테스트까지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버그가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그리고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PR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R이 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작업을 병렬로 클라우드에서 처리합니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인데 러버블이나 아니면 뭐 클로드 코드나 커서나 뭐 리플릿이나 기타 모든 코딩 툴들은 직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인데 코덱스는 다릅니다. 코덱스는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의 요청을 던져놓으면 그 요청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진행되게 되고 또 다른 요청을 계속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뭐 10개든 100개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격리 환경 내 실행 안정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어로 이걸 수정해줘라고 요청을 한번 내리게 되면 코덱스는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합니다. 자기가 코드를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그할 수 있는 가상의 실행 환경을 가상 머신이라는 걸로 세팅을 해서 그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면서 코딩을 해나갑니다. 이게 샌드박스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이 샌드박스 환경을 디자인할 때 보안과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연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채로 실행 환경이 구축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GitHub에 코드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GitHub로부터 참조를 해서 코드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GitHub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된 코드나 뭐 그런 것들을 참조를 전혀 안 하고, 온전히 진짜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덱스를 살펴봤다면, 코덱스의 베이스가 되는 Git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it 리포지토리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코드가 보관되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Git 리포지토리는 원격 리포지토리가 있고 로컬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원격은 github.com을 주로 쓰고 GitHub 말고도 GitLa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GitHub고요. 그리고 로컬 저장소는 자기 자신의 개인 공간, 내 디바이스에 있는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Git이 하는 일이 뭐냐? Git은 협업을 도와주고 버전 관리를 도와줍니다. 버전 관리란 건 뭐냐? 내가 코드를 수정했잖아요. 그럼 버전 1에서 버전 2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버전 1과 2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Git은 그 부분을 다 기억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예를 들어 버전 1로 돌아가서 그때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버전 1로 돌아가서 그 코드들을 볼 수도 있고요. 수정했던 거 다 날려버리고 내가 어제 작업한 데까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없던 걸로 할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협업에 대해서 명령어들도 있어서 협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에 있는 환경을 말하고 로컬은 인터넷이 끊겨도 돌아가는 내 지금 컴퓨터 안에 구축된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앞으로 많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덱스는 동작이 빠르고 그리고 사용자 개입이 적고 작업 범주는 비교적 적은 코딩의 강점이 있습니다. 커서는 V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기반으로 재창조한 에디터고요. 그리고 사용자 개입 정도가 코덱스에 비해 비교적 높습니다. 바이브 코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업 범위가 사실상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코덱스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는 주로 코딩 초심자나 아니면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통근할 때, 그리고 챗 GPT 플러스 이상 유료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반면에 커서를 추천하는 건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 코덱스도 써봤고 다 써봤다. 로컬 개발 환경 세팅할 수 있다. 이럴 때 추천드리고, 또 나는 웹뿐만 아니라 뭐 플러터로 모바일 개발도 해보고 싶다. 애플워치 개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플랫폼 개발할 때 그때 커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코덱스가 좀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커서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면 코덱스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커서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러닝 커브가 높아서 코덱스를 쓰고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서 커서를 쓸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습을 할 건데요. 실습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러버블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Git에 돌아갈 만한 프로젝트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코덱스 지금 제 화면 보면서 따라 켜셔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